이런 노인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왔던 노인입니다. 자식이 몇 살이든 결혼을 했든 애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조언은 어느 순간 명령이 되었고, 걱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간섭이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배우자를 만나도, 아이를 키워도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일관하며 그들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대화 한 줄에서도 본인의 틀 안에서만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애정을 가장한 통제는 결국 자식에게 족쇄가 되고 그 결과는 정서적인 거리감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통제하는 부모는 결국 외면당합니다. 처음엔 거절하지 못해 참고 따르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 맴돌지만 이미 자식의 마음엔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기억 속의 부모는 따뜻한 존재가 아닌 불편하고 숨막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통제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애는 혼자 못해.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내가 도와줘야 돼라는 생각은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마저 앗아갑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주입한 것입니다. 자식이 괴롭고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 선택이 늘 부모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못 봤다는 말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서 자식은 자존감을 잃고 결국 부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병들고 힘들어도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9세의 고령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큰아들의 아내가 요리를 하면 이건 우리 아들이 안 먹는 건데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고, 둘째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을 땐 그 회사 괜찮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들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셨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깊어졌고 마치 일일 보고를 하듯 하루 일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연락이 올 때마다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참다 못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믿어줘요. 제가 뭘 하든 엄마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말을 들은 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는 걸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고 명절에도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찾아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옥죄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지금 고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는 지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어. 늦게나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선택한 그녀는 조금씩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노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로 끝나는 말투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난이고 상처입니다. 겉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척하지만 속마음엔 우월감과 통제욕이 숨어있는 말들이 사람을 멍들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나는 내 나이 때 다 해냈다.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다.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감정 없는 독설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단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조언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며 전해지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노인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노인 곁에서는 누구도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무슨 말이라도 꺼냈다간 또 한 소리 듣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는 단절되고 만남은 피곤해지고 말은 줄어들고 연락은 끊깁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이런 노인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비난을 조언처럼 말하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늘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약해라며 오히려 탓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노인은 대화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사람, 함께 있기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위로보다 비난을 건네면 그 신뢰는 단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노인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노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며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상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73세의 정인호 어르신은 동네에서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말하든 늘 한마디씩 꼭 얹었습니다. 자식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망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야. 손녀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면 그런 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라는 식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 어르신은 자신이 늘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고 손주는 전화를 받아도 내만 반복하다 끊기 일쑤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을 때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엔 아버지 기준으로 틀렸다 하고 기죽이고 비난만 하잖아요. 저희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정 어르신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해준 말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정 어르신은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 이젠 들어줄게. 내 얘기, 내 생각. 손녀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조언보다 경청이 더 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과도 손주들과도 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젠 나도 배워야지. 늙었다고 완성된 게 아니더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래 기억되는 노인은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들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많아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조언을 가장한 비난은 상처만 남기고 진짜 조언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주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래야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로 모든 걸 용서받으려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실수를 당연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경험이라 포장하며 참을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변하려 하지 않는 노인은 결국 외면당하게 됩니다. 내가 몇 살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나이 든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해. 어른 말이 법이야 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자식, 손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삼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노인은 존경이 아닌 피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는 말은 사실상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 사람을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고 훈계하면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도움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노인을 기억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 인격을 만들어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야 하고 더 낮은 자세를 배워야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해 그걸로 징징대냐로 끝나는 말은 시대를 잇는 지혜가 아니라 벽을 쌓는 말입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어른도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들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존경합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무책임하게 던지는 사람은 오히려 노년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내가 늙어서 그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이해해라라는 부담을 강요하는 동시에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그 노인을 기억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늙어서 진짜 멋진 사람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이만큼 배려와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76세의 박영호 어르신은 평소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애도 제대로 못 키우냐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면 요즘 애들은 다 멍청해졌어요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참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 말은 더 날카로워졌고 분위기는 매번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손주가 생일 파티에 초대한 뒤로 박 어르신에게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랑 얘기하면 기분이 상한대요. 아버지는 그냥 하신 말이지만 애는 마음에 담아두더라고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애 하나 말에 내가 잘못됐다고 해야 하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 나이 생각해서 참고 듣지만 저희 마음에도 상처가 쌓여요. 나이로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날 이후 가족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박 어르신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노년 대화법 강좌를 듣게 된 박 어르신은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수업 중 나이 들어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강사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손편지를 쓰고 손주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거칠었지? 미안하다. 너랑 다시 친해지고 싶다. 이후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고 박 어르신은 말할 때마다 조심하고 듣는 쪽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다시 할아버지 옆에 앉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요즘 아버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나이로 용서받으려는 삶은 외면받지만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은 존경받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외롭고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남습니다. 자신만의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은 점점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다가오려는 손길에도 벽을 세우고 따뜻한 말에도 차가운 반응만 보이는 그 태도는 결국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은 늘 혼자입니다. 말벗이 생길 기회가 와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잘라 말하고 누가 밥 한번 먹자 해도 나 그런데 안 다녀라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몇 번 손을 내밀지만
반복되는 거절에 결국 누구도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외톨이가 된 노인은 세상이 차갑다며 한탄하지만 사실 세상보다 더 차가웠던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노년은 혼자 견디는 시기가 아닙니다. 서로 기대고 나누고 웃으며 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은 채로 살아가는 노인은 그 모든 따뜻함을 스스로 차단하고 맙니다. 가족의 사랑도, 친구의 정도, 이웃의 온기도 다 불편하다며 밀어내고 스스로 벽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아픈 건 그 벽 안에서 외롭게 앉아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을 열면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고민을 나누지 않고 친구들은 안부 전화 한 통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인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그러나 정이 없는 건 세상이 아니라 단단히 닫힌 그 마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처받을까 겁내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오히려 진짜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없어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결국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은 죽고 나서도 불편했던 사람으로만 기억됩니다. 누구의 기억에도 따뜻한 미소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말수가 적고 성격이 까칠했다는 말만이 입에 오릅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갑니다. 81세의 이정복 할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없고 누가 다가오면 괜히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자고 해도 난 집밥만 먹으라며 정색했고 이웃이 고구마를 가져다 주면 이런 건 다음부턴 사양하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손주 데리고 찾아오면 괜히 애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생각하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할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갑작스레 쓰러져 모두가 병문안을 가던 날 이 할아버지만 조용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주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친구가 없어요? 그 말이 할아버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일까? 그리고 조용히 일기장에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손주가 나에게 친구가 없단다. 나는 왜 마음을 안 열었을까? 누가 다가올까 두려웠던 걸까? 며칠 후 이 할아버지는 경로당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어색한 얼굴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앉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정복 어르신 여기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경로당에 나가 식사도 하고 가끔은 손주 사진을 꺼내 보이며 웃는 연습도 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 한 번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존재로 남게 해줍니다. 오래 기억되는 노인은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을 아끼지 않았고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보다 표정이 무서운 노인입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찡그린 이마와 깔아보는 눈빛, 굳어버린 입꼬리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힙니다. 무표정이 아니라 냉소고 조용함이 아니라 무언의 압박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감정의 칼날이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하나로 가족도 친구도 손주도 가까이 다가오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 피곤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말도 없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노인은 더 무섭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게 만드는 눈빛, 말 한마디 없이 불편함을 전염시키는 찌푸린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특히 그 표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노인을 더 이상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벽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표정은 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심드렁한 얼굴을 본 손주는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던 며느리는 두 번 다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족이 하나둘 집을 나가고 이웃이 멀어지고 모임에서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왜 나한테 거리감을 느끼냐는 말은 정답에서 한참 벗어난 생각입니다. 표정도 말입니다. 감정의 언어이고 분위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무뚝뚝함이 인품이라고 착각하는 노인은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 고립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사람을 내치는 말 없는 차가움을 가진 노인은 누구도 따뜻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말 한마디 없더라도 눈빛에서 다정함이 묻어나고 묵묵히 있어도 얼굴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든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말없이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노인은 마치 주변을 감시하는 감옥의 간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가족은 방문을 줄이고 친구는 전화를 끊고 손주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표정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것을 편안하게 펴고 굳어진 입꼬리를 조금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노인은 사람들과 단절되는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나이만 들어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의 장재영 어르신은 동네에서 얼굴 무서운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별말도 하지 않는데 늘 찡그린 이마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 웬만한 사람은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도 괜히 손이 떨리고 버스 기사도 한마디 하면 큰일 나겠다는 분위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 되어도 아버님과 눈 마주치면 무섭다며 남편 뒤에 숨고 손주는 집에 오자마자 할아버지 아직도 화나 계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그림 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무섭게 생겼고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 없다. 그걸 본 장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표정 하나로 아이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눈썹을 풀어주는 연습, 웃는 얼굴을 만드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도윤이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한단다. 손주는 한참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이내 웃으며 다가와 안겼습니다. 그날 장 어르신은 처음으로 손주와 함께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니 인생이 달라졌어 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의 삶에서는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표정을 기억합니다. 웃음으로 사람을 편하게 했던 노인은 떠난 후에도 그 미소로 기억에 남습니다. 반면 인상을 찌푸리며 마음을 닫았던 노인은 잊히기 쉽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에 달아 서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